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재도 동성로 일대에서 집회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2만 명에 가까운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밝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쩍 차가워진 공기,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함은 막지 못했습니다. 간월당 내거리와 중앙내거리 사이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촉구 촛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8,000명의 시민들이 모여 뜨거운 촛불을 밝혔습니다. 며칠 전 수능을 치른 고3 학생은 더 이상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행동하는 사회는 살아있는 사회이고 쟁취하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안정을 넘어 행복을 향한 우리의 촛불은 결코 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녀노소, 집회장을 찾은 사람들은 다양했지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박근혜가 나와서 이제 진실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본인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힘을 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질타는 물론 사드 배치 결정 같은 여러 큰 현안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습니다. 사드도 철회돼야 되고 국정과 교과서 문제도 처리돼야 되고 당면 과제가 우리 국민들 지금 불안하고 힘들잖아요. 빨리 전국이 안정돼가지고 생업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서문시장에서는 박사모 등 보수 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고 대통령 퇴진 반대를 외친 뒤 일대에서 거리 행진을 했지만 경찰의 통제로 우려했던 양측 간의 마찰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구경북협의회는 오늘 대구 228 공원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비선 실세와 측근들에게 국정을 맡겨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스스로 퇴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역 언론이 정치인 박근혜의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며 권력과 사주의 압력에 맞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지역 민심을 가감없이 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국학진흥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비롯한 종가 문화의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 육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한 전통의 세계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운 빛깔과 먹음직스러운 내음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경북 지역 20개 종가가 정성스럽게 만든 종가 음식으로 수백 년의 전통이 깃들어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게 이것도 현대화시키면 충분히 세계인들도 좋아하는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종가 포럼은 종가 문화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도내 종성과 종부, 유림단체 학계 등이 참석해 종가 문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종가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북 종가 음식 문화의 정립이 한식의 정체성을 위한 초석이자 세계 속의 한식 문화를 정립하는 길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독자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우수성을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서 혹은 또 현대 문화로서 그 가치를 하나하나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국학진흥원은 수은잡방, 음식 디미방, 온주법 등 경북에서 저술된 고조리사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한국 종가문화의 세계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문화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받고 비즈니스도 제대로 하는 그런 음식 문화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멋진 계기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신라호텔과 함께 명품 종가 음식으로 개발한 황밥, 전개야 등 수은잡방 메뉴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종가 문화의 세계화의 길은 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부의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이 이 주택가와 가까운 골목 상권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영주 학사골목이 전국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경북전문대 맞은편 50여 개 점포가 밀집한 학사골목입니다. 점심때지만 지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일부 상가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90년대만 해도 젊은이들이 밤낮 없이 몰리던 영주 최고의 상권이었습니다. 슈퍼 여기도 슈퍼, 여기 슈퍼 나란히 슈퍼가 3군데 있었거든요. 밤에도 학생들이 막 북적거리고 해서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잘 정도로. 학사골목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주민들이 뭉친 건 작년부터입니다. 영주역에서 10분 거리인 점에 착안해 세련된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빈 점포 5개, 수제 맥주점 등 이른바 청년 점포를 유치했습니다.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동결하고 밴드 연습실, 공방, 야외 카페 등 업종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저도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영주에 생긴다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처에 부석사도 있는데 여행자들이 많이 잘 곳도 없는데 특히 컨테이너로 저렇게 건축 인테리어를 한다는 게 엄청 예쁜 것 같아요. 행자부의 주택가 골목경제 지원 사업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단합이 잘 되고 앞으로 청년들을 위주로 이 골목을 살리려고 해요. 전통 재래시장과 구도심 재생 사업에 이어 이젠 골목 상권 살리기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오후부터 눈이 내리다 지금은 곳에 따라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대구 2mm를 비롯해 구미가 2.2, 상주가 3.9mm 등이었습니다. 경북 북서 내륙 지역에는 눈이 내려서 안동에는 0.7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4.7도, 안동이 2.2도로 어제보다 3, 4도 이상 낮았습니다. 비와 눈은 오늘 밤 모두 그치겠으며 내일은 추위도 풀려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3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상북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충북 음성의 오리 농장을 들른 차량이 봉화군 상운면의 한 오리 농장에 새끼 오리를 운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농장의 오리 7,500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봉화군 봉성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도 음성에서 온 차량이 새끼 오리 6,500마리를 운반한 것을 확인하고 이 새끼 오리들도 모두 매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칠곡군 가산면 한 폐수지 재활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1개 동을 모두 태웠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0대와 소방공무원 120명이 투입돼 옆 공장으로 번지는 불길을 차단하고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내년도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부문은 기획경영직 5명과 국토정보직 104명 등 113명으로 자격증이 필요한 지적 측량 분야를 제외하고는 학력과 전공, 어학 성적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원서는 오는 30일까지 받고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내년 1월 18일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합격자는 약 4개월간 인턴을 거쳐 95%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됩니다. 경북 지역의 학생 7명이 2016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고등학생은 포항제철고 2학년 박동창 군 등 3명이고 대학생은 포항홍대 4학년 권정민과 오경훈 등 4명입니다. 교육부는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우수인재를 발굴해 매년 시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교육부 장관 표창과 상금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인 산악일체형 도제학교 공모에서 경북도 내 10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대상 학교는 전기 전자 분야의 경북 하이테크 등 5개 교, 경영금융 분야의 경주 정보고를 거점으로 한 3개 교 등 내년부터 도제식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